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점집건데, 점집거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이제 좀 뭐랄까 공식도 꼭 잘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일단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점집거라고 계속 말할 건데 말이 너무 기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모른단 말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점집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x1, y1이라고 원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 점을 a라고 하지. 근데 이제 거리를 구하라는 말은 이제 직선은 점이 여러 개 있잖아, 맞지? 거리를 이야기하면 여러 개의 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최단 거리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 그럼 제일 가까운 이제 길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언제가 제일 가깝겠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을 h라고 하게 되면 요 ah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통 이제 d라고 영어로 거리가 distance인가? 맞지? 그래서 d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 ah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그걸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공식을 그냥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 d는 저기 x 앞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의 제곱을 하고 분해. 그 다음에 요 좌표를 그냥 여기다 대입한 식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돼.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네, 공식이 생긴 건 조금 불편하지만 막상 저걸 쓰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그냥 분모에다가 루트 x제곱, x앞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앞의 개수의 제곱하고 분자에다가 x1, y1 좌표 넣고 절대값 씌우면 끝나. 소연아 괜찮아? 근데 이제 저걸 유도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 일단 원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직선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구하는 문제 풀었었지.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뭐 답이 4, 이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구하는 거 했었단 말이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저 직선이 주어지면 저 직선과 이제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인 H를 찾는 거지. 그리고 AH 길이 구하면 그게 바로 점직선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공식화 시킨 게 저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임의의 직선과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한 번은 해놓으려고. 자, 근데 해봅시다. 그러니까 A라는 점이 x1, y1이고 H라는 점은 우리가 x2, y2라고 하죠. 이 h2, y2라는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식이 참인 거야. 얘가 참이 된 거야. 그다음 우리는 이제 이 ah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요 빨간색 선분의 분홍색 선분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지. 그러면 AH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AH의 기울기를 우리가 좌표로 구하게 되면 x-x1 분의 y2-y1이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t는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조합하기만 하면 이제 나오거든. 근데 이제 조합할 때 여기서 그 독특한 계산 발상이 하나 들어가고 그거가 자연스럽지 않아. 사실 자연스러우면 이제 기하를 하면 되는데 나중 먼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된다. 요식을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게.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게. 아까 뭐 분수식 하는 거 이야기했었지. b분의 y2-y1은 a분의 x-x1.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x2와 y2는 사라져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주어진 정보에 내한테 직선과 좌표에 있어 없어? 없던 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리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에다가 이제 또 새로운 문자를 넣었는데 얘도 사라지게 만들 거야. k라고 잡을 거야. 그럼 이제
y2 마이너스 y1은 bk가 되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1은 a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y2는 y1 더하기 bk라고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x2는 x1 더하기 ak라고 표현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x2 마이너스 x1 대신에 ak를 쓸 수 있고 y2 마이너스 y1 대신에 bk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k제곱은 이제 공통으로 쓰면 묶어내면서 루트 밖으로 빼면 이제 절대값 k가 되는 거지. 곱하기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이제는 우리가 k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x2, y2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야. 자, 합시다. a x1 더하기 a 제곱 k 더하기 b y1 더하기 b 제곱 k 그리고 더하기 c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식을 k는으로 정리하고 싶거든. 그래서 정리하기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k는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k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가 99%야. 99%가 맞나? 거의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k를 표현했잖아.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근데 이 친구는 제곱 더하기 제곱,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양수라서 절대값 밖으로 나가도 괜찮고 절대값 성질을 해서 얘를 플러스로 고쳐서도 괜찮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약분되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끝난 거야 다시. 근데 증명 과정은 그냥 편하게 해. 알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계산력이 길러지게 되면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계산이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정지 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쌤 경험상 이게 시험에서 서술로 나오는 경우도 한 번 정도 봤어. 근데 거의 이제 경신고는 서술형 배점 막 하면 10점이야. 그럴 땐 이제 이런 거 낼 수 있는 거지. 보통 그렇게 헤비하게 내지 않는 학교들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아, 직선 L. 이걸 L이라고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과 점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저 공식은 안 외우면 사실은 저걸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못 푼다에 가깝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여기 122번을 좀 풀어볼까? 연습 삼아. 이쪽이야? 57쪽에 122번을 좀 풀어봅시다. 몇 개.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쌍둥이 연락왔는데요. 걔 치과 갔을걸? 너 지금 학원이야? 응? 네? 욕하는데요? 몰라요. 치과가 안 끝났대요. 몇 시까지 수업이? 1시. 일단 더 너 할 거 해. 빨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냥 14번 바로 볼게.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2,3과 y는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사이의 거리가 이제 2가 될 때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셔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진 형태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칠 거야. 양변에 4를 곱하고 이제 이항하게 되면 3x-4y 더하기 2pn 0 이렇게 되겠지. 지금처럼 이제 피타고라스 수가 많이 나오게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 분의 절대값 2를 대입하면 6 빼기 3, 4, 12 더하기 2k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5분의 2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얼마라고? 절대값이 1에. 자, 그러면 이제 그냥 2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10이니까 2k 마이너스 6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맞지? 이거 풀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하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사실 기본 공식이거든. 이건 이제 기본 공식이고 이거 말고 이제 뭐가 더 나오냐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나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는 사실 기본 공식은 아닌데 다들 외우고 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잖아. 그럼 이 친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거리는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최단거리를 이야기하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 끊었지만 사실 이게 한없이 뻗어가는 고등선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거리는 그냥 0이야. 만나버리니까,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럼 괜찮아? 자,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만 거리를 이야기할 건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 그냥 이렇게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도 양쪽 수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내가 그렇게 그리든지 간에 이 길이는 모두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거리라는 말은 이 길이를 가리키는 거. 어차피 다 똑같아서. 평행하다는 말은 이제 수직으로 되도록 이제 길이를 잡았을 때 그 선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길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의 방정식을 ax 여기를 뭐 L1이라고 하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이 친구 L2를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실수배가 돼도 표현해도 괜찮지만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수를 맞춰줘. 그리고 여기 상수항만 다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L1과 L2는 C와 C'이 다르다면 평행한 두 직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L1을 우리가 뭐 2x-3y 더하기 4는 0에 두었다고 하자. L2를 4x-6y 더하기 12는 0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랑 이거의 관계가 평행한 건 맞아. 근데 이대로 두고 푸는 게 아니라 얘를 고쳐서 얘랑 똑같은 직선인 이걸로 고쳐놓고 나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얘는 평행한 건 맞는데 이제 개수가 같도록 맞춰놓고 풀겠다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언제나 이제 이 직선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이렇게 고쳐서 요 개수와 요 개수 같고 요 개수와 요 개수가 같도록 반드시 조작할 수 있어. 조작해놓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근데 방금 전 내가 어떤 얘기했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L2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점집거 쓰면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는 이걸 이제 공식이라고 안 하겠지. 있으려나?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꼭 필수적인 공식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시험 칠 때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외우는 거야. 자, 그럼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을 거야? 기왕이면 계산이 편한 점. 다시 말해서 y-축과의 교점을 많이 잡아. 이렇게 해서 x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제 점집거 쓰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점집거 쓰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이제 절대값 a 이제 x 0 넣어야 되니까 얘는 0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근데 b랑 b랑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아? 그러니까 일반 용어 했을 때 그냥 상수항의 차이하면 끝나는 거야. 간단해서 외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2x-y 더하기 5는요 이렇게 주어지고 2x-y 더하기 p는요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러면 이제 공식 쓰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상수항의 차이의 절대값이 2루트 5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가 루트 5잖아? 넘기면 10이 되겠네? 즉 절대값 5-k가 10. 그러면 이제 5-k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k는 마이너스 5 또는 15가 되면 되겠다. 맞지? 계산은 그냥 끝납니다. 괜찮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유형입니다. 세 꼭지점을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을 자 봅시다. 일단은 이제 모범 풀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 좀 잘생긴 도형이면 이제 그 도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이를테면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이제 길이 구해서 이제 밑변 높이 하면 되잖아, 맞지? 혹은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다. 그때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럼 그냥 이 길이가 밑변일 거고 이거 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구하면 되지.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어. 이제 여기 이 BC 요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나서 A점으로부터 점직거를 쓴 거야. 그러면 높이가 구해졌잖아, 맞지? 넓이 구하면 되겠네. 이제 상수. 요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있는 학교에서는 1번 AB 길이 구하세요. 2번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3번. 그 다음에 뭐 이제 높이를 구하세요. 4번.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내는 거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A점의 좌표가 이제 2,5라고 이제 문제를 풀게 16번. 2,5.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약간 지금 보면 예쁘게 그려볼 걸이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할게. 자, 우리 BC 길이 구합시다. BC 길이.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 50이니까 2루트 1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지금 x가 4 커지는 동안 y가 마이너스 6되었네. 그럼 이제 줄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시 그냥 1 빼기 3분의 다음에 마이너스 4 빼기를 해서 4분의 마이너스 9고 줄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겁니다. 혹시나 틀릴까 해서 확인했어. 양면 1을 곱하기 2y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3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제로. 이제 점집거 루트 5래. 안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자 A점 좌표 대입하는 거야. 2, 3은 6, 5, 20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21인가? 그래서 루트 13분의 2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게 높인 거잖아.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3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 친절하게 적당하지. 이렇게
괜찮니? 이게 일단 모범 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잘 안 풀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선식이라는 건데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사선식. 그러니까 이제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그리고 C점의 좌표가 x3, y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삼각형을 보통 이제 우리가 넓이를 사이즈 즉 S라고 많이 쓰거든. S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x1, y1, x2, y2, 그리고 x3, y3.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 그러니까 공식이 못 생겼으니까 외우기 좋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걸 빼는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x1, y2 이렇게 곱한 거 쓴 거야. 이렇게 곱한 거 x, y3 그리고 x3, y1 이거에서 뺀다고 뭐를? 분홍색 이거 곱한 거 x2, y1 x3, y2 그리고 x1, y3 자, 이거 계산하면 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공식이 마음에 들어? 일단 쌤은 마음에 안 듭니다. 못생겨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쓰는 학생들도 있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사각형에도 성립해서 사실은 사각형 레벨로 가면 이제 이게 더 좋긴 합니다. 그치? 자, 근데 그때도 펠리그레 사기 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로 사치고 이거 증명은 쌤이 안 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서. 증명은 우리 방금 했던 이 계산 있잖아, 맞지? 그걸 문자에 선택하면 깡으로 열심히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선식의 약간 그 마이너 버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점이 원점일 때가 있고, 얘는 잘생겼어. 그래서 얘는 쌤이 씁니다. 한 점을 원점을 00, A점을 x1, y1, B점을 x2, y2 이렇게 잡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이 매우 간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x1, y1이 다 0이 된다고 알지? x3, y3가 다 0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자. 이거랑 똑같은데 얘가 0이야? 그럼 얘 0이고 얘 0이고 얘 0이고 얘 0이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건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것도 좀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소연아 살아있어?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자, 해봅시다. 선생님 이 친구는 원점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주어진 도형을 평행이동 하더라도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제 한 꼭지점이 원점에 되도록 적당히 이동하자는 얘기야. 물론 평행이동은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긴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 해봅시다. 뭐냐면 이렇게 이동해서 좌표만 적을게. 나는 얘를 원점으로 만들래. 그럼 B 프라임이 0,0이 되었다고 하자. X 좌표는 3 더했고 Y 좌표는 2 뺐어. 그러니까 X 좌표는 3 더했고 Y 좌표는 2를 뺐다고. 자, 해봅시다. A 프라임이라는 점은 어떻게 돼? A 프라임의 점은 3 더하면 5,3이 되겠지. C 프라임이라는 점은 3 더하고 4,1을 뺐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거 둘이 곱한 거에서 이거 둘이 곱한 걸 뺀 다음에 2로 나누자. 그러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2 나누기 2의 절대값. 그러면 20을 나오지. 이득이 크다, 맞지?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사선식은 꼭 익혔으면 좋겠고, 쌤이 원하는 건데 정확히는 한 점이 원점일 때의 사선식인 거지. 이렇게 좀 외워서 쓰는 겁니다. 진짜 이득이 커. 벌써 외웠지? 이렇게 해라.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한 점을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긋나게 곱해서 그냥 빼면 돼. 절대값 씌워주고 나누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같이 해볼까?
131번 애초에 좌표가 원점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31번 한 꼭지점이 원점으로 주어졌으면 2,2랑 마이너스 3,6 하고 원점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곱하고 12 이렇게 곱하고 빼기 근데 조심해야 돼 빼기야 이 곱한 값을 그냥 빼는 거야 실제로 이거 절대값 씌우고 이거 얘를 하는 거야 얘가 18이고 그럼 9가 돼 알았을까? 자 물론 이제 이것도 할 줄 알아 이거를 사실 못하는 상태에서 저것만 할 줄 알면 문제 생기면 특히 한성은 소수림 있잖아 그치? 소수림 1번 문제는 조금 아주 어렵게 안 나오니까 단답형 말고 소수림 1번 있잖아 그치? 걔는 1번 낼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풀라고 요구할 수 있어 변경해서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한 게 62페이지의 책에 다 있군요 62페이지에 맞지? 꼭지는 원점일 때 다 있습니다 자 외우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해야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이 뭐지? 연락 많이 졸려? 혹시 껌이라도 먹을래? 아니면 아주 맛있는 팝 캔디가 있는 거거든? 자, 저는 궁금하지 않아? 비비는 맛이래 어쨌든 저는 궁금하지 않네 생각보다는 먹을 만해 생각보다는 자 도형의 방정식이 뭐지? 두문자 방정식 xy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해를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의 점이랑 1대1로 짝짓는 거지 그 짝짓는 점들을 다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도형이 되더라 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이 되면 직선의 방정식 원이 되면 원의 방정식 근데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이랑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 y가 어떤 점들을 지나가느냐 그 점들이 있게 되면 그걸 이제 그 점들 하나하나를 자취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전체가 이제 도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좌표, y좌표 사이의 등식 관계를 찾게 되면 이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해보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아까 이제 뭘 구했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구했었단 말이야. 괜찮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해? 어떤 선분이 주어지면 그 선분의 중점 찾고 선분의 기울기와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걔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두 점으로부터 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을 잡으면 제일 기본은 여기 딱 중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약간 올려도 거리가 좀 그러니까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이렇게 될 거라고. 물론 반대쪽으로 생기겠지. 이 길이도 같겠지. 이렇게. 괜찮아? 근데 얘네들을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사실은 이 선분 AB의 왜 삐꾸야? 수직이야 수직. 뒤에 자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요 점, 아니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바꿀게. 다시 그릴게. 한 번에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쯤 잡. 이쯤 잡읍시다. 이쯤 잡게 되면 이제 이 친구 길이랑 이 친구 길이랑 어때야 돼?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생겼지?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우리가 그리는 기본 보조선이 뭐였지?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보조선 그냥 100만 번 조금 안 되게 해야겠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야. 오케이. 우리가 요 길이가 같은 변 사이의 각을 꼭지각이라고 불러. 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본능이야, 본능. 본능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얘가 반드시 뭐해? 수직 이등분해. 그러면 여기에 P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또 수직 이등분 하겠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수직 이등분 하겠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들은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저 선분의 수직인 선 위에,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 표현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이 점을 그냥 적당히 1,-1이라고 해보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어, 1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 이 직선을. 자, 저 직선을 구해보게 되면 일단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중점을 잡으면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맞지?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가 지금 쌤이 2분 1이 되도록 잡은 거거든. 마이너스 x가 4 커지는 동안 y가 이만큼 줄었잖아. 지금 4분의 마이너스가 되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 되고 이 친구 기울기는 2라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는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된다. 괜찮지? 자, 근데 우린 지금 이 자취 이걸 하고 싶다고. 다시 말해서 x,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구하고 싶다고. 뭐냐면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게 되면 P점의 x좌표, y좌표 사이의 등식 관계를 찾고 싶다고. 괜찮아? 근데 지금 뭘 만족해야 된대? PA랑 PB랑 뭐하대? 뭐하대? 같대. 그러니까 나는 PA는 PB를 만족하는 P의 x좌표와 y좌표가 포함된 등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 등식이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어차피 길이니까 제곱해도 같겠네. 자, 그럼 이제 P를 쓰게 되면 x 더하기 3의 제곱. 원래 루트 씌울 건데 루트는 생략할게 제곱했으니까 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건 PB 제곱을 쓴 거고 이건 PA 제곱을 쓴 겁니다. 자, 정리를 하는데 그냥 정리하지 말고 약간의 양산. x제곱 x는 날아가고 y제곱 y제곱 날아가. 여기 6x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x 생기니까 넘어가면 8x. 여기 마이너스 2y 생기고 여기 플러스 2y 생기니까 마이너스 4y가 생겨. 그리고 9, 1, 1, 1이야. 그러면 1, 1 지워지고 8 남겠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 똑같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쌤이 지금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서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저 이제 수직 등분이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유형 17번에 저 문제 17번의 제목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맞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연습으로 조금 쉬운 걸 해본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웠었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이제 각이 하나 주어졌다고 하자.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언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으냐면 쌤 기억으로는 이제 그 이등분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중학교 때 작도를 중1 때 하거든. 그때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라는 게 아마 있어, 개념에. 그래서 했을 건데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아닐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수선의 발,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임의의 점을 잡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 괜찮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뭐였지?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RHA, RHS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RHA에서 R은 직각이고 H는 빗변의 길이가 같다고 A는 각의 크기가 같다. 또 다른 한 가지 크기가 같다고. 그냥 S가 되면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라서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괜찮지? 그러면 빗변 공유하고 있고 직각 있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에 의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인 거지.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때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즉 각을 자르는 이 직선은 뭐 하는 직선인 거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 점들의 혹은 모임, 혹은 도형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은 그냥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게 더 편해.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은 그냥 못 구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못 구한다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상황으로 해석해서 풀게 되는 거야. 지금 쌤 혼자 써가고 있는 거 아니지? 쌤 안녕? 정신에 살아있어? 중요해, 알았지? 중요해.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중학교 때는 이제 각을 보통 이제 한 점으로부터 두 반직선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직선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두 개 생겨요.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여기서도 각이 생기고 여기도 각이 생기니까 물론 이쪽 각은 합동이라서 요 각과 크기가 같아서 이제 사실은 더 나눌 필요는 없겠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이 생기고 이때 이제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괜찮니? 각의 이등분선 항상 두 개 생겨. 근데 혹시 두 각의 이등분선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겠어? 저 분홍색 두 직선 사이의 관계가 뭘까? 수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흰색 직선은 우리가 몇 도지? 평각 180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가 동그라미 두 개와 x 두 개니까 동그라미 두 개와 x 두 개를 더하면 180도가 될 거고 지금 그 두 각의 이등분선은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를 띄우고 있잖아, 맞지? 따라서 요 각은 이제 직각이 될 거예요. 요 각은 직각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저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P를 x, 이라고 놓고 이제 거리 같다 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17번 봅시다. 2x-y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위에 거는 기울기가 2니까 적당히 기울기 2짜리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적당히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 수직인 거 보여야 되지.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 생기겠네.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 x, y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같다를 푸는 겁니다. 같다를 푸는 겁니다. 해봅시다. 근데 조심해야 하는 건 이 친구 xy와 이 친구 xy와 이 친구 xy는 다른 xy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이 봐서 방정식 10개 쓰면 거기 x들은 다 다른 x잖아, 맞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을 편하게 먹어. 오케이? 자,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랑 점집거 쓰는 거야. 뭐 어떻게 돼? 계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요 xy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빨간 x 넣는다고 생각해도 좋아. 어쨌든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그다음 마찬가지로 하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또 xy 여기 대입하는 거지.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 친절하게도 여기랑 같아서 지워. 괜찮지? 이러면 안 돼.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과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나와.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였지?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한 번 풀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3y는 0이 나올 거고 얘는 3x 더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서 이 친구들끼리도 수직이라는 사실을 또 관찰할 수 있는 저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중요합니다. 알았지? 중요합니다. 잘 나와. 잘 나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 이게 진짜 중요하겠지. 추동? 예은이랑 수연이도 추동? 좀 이따가 봅시다. 자, 혹시 그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질문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쌤이 어쨌든 이제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나름 밑밥을 뿌리면서 왔지만 쌤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전에 쌤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어려워했어. 그래서 쌤이 이거를 그냥 딱 여기 와서 그냥 앞에 탁 던지면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왔단 말이야 사실. 준이야, 빌드업 실패야? 봅시다. 자, 일단은 혹시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좀 막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부터 그냥 막연할 수 있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우리 도인의 방정식이라고 실제로 이제 그 점을 내가 다 찍어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이도 많이 어려워. 진짜 잣된다. 뭐 저 어떡해요? 저 다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첫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나? 진짜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쌤도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 뭐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야. 그냥 앞에 사람들이 쌤보다 앞에 사람들이 쌤의 학창 시절에 마찬가지로 바보가 아니잖아, 맞지? 걔네들이 어려웠대. 그럼 쌤한테도 어려운 게 정상 아니야? 맞지? 똑같은 거야. 너희들 앞에 애들이 어렵대. 너희들도 어려운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굳이 쌤이 이제 약간의 친절 배려를 하자면 푸는 건 쉬워. 사실은 이제 한 90%의 경우에 여기 개수의 제곱과 여기 개수의 제곱의 합과 여기 개수의 제곱과 여기 개수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같게 나와. 지금 이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한 거랑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한 거랑 어때? 둘 다 5로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뺀 거랑이 답이야. 답만 구하는 건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동네 기출문제를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안 되게 나온 경우는 이 문제 전체 문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어. 다 이렇게 나와. 사실 답을 구하는 건 쉬워. 이거 둘이 더하면 뭐야? 둘이 더하면 3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지. 이거에서 이거 빼봐. x 빼기 3y는 0이지. 그리고 답이야. 괜찮아? 답만 구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의미 있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걸 가지고 뭔가 해석해서 풀게 만들겠지. 그런 문제 풀 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한계가 생기긴 할 거예요. 단순히 답만 구할 때는데 안 해. 자,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인정. 어렵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이 자취 바쁘다고 해야 돼. 그냥 자취는 점들의 모임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해.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발자국 이런 점들의 모임. 도형이 뭐야? 점이 모여서 도형이 되는 거잖아, 맞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연습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연습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혹시 근데 준이나 소연이나 서연이나 모두 마찬가지야. 지연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저기 나온 것처럼 앞에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같은 거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확히는 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들이 P라고 잡으면 P라는 점은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생각해볼까? 우리가 X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이 X는 몇 개쯤 되지? 무한히 많다고,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값을 대표하는 건 아주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거의 초등학교 레벨에서 끝난 사실. 초등학교 때도 사실은 세모, 네모 막 쓰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값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자가, 그러니까 P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X, Y라고 쓸 건데 이 X와 Y는 무수히 많은 값을 동시에 대표하는 거야. 저 P가 저 X, Y가 포함된 등식의 해들 모두를 대표하는 문자인 거지. 그래서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는 점들 전체를 내가 P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럼 그때 이 P점은 X좌표, Y좌표 사이의 등식 관계를 찾으세요라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X와 Y가 포함된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방정식을 밝혀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혹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직선이 이를테면 적당히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X 더하기 3Y 더하기 이건 마이너스라고 씁시다. 는 더하기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X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이 됐습니다. 분명 아니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지.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숫자가 그냥 수직이 안 되게 하고 싶었는데 수직이 되는 게 보기가 좀 더 좋긴 하겠군요. 다시 할게 그냥 소리.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각의 이등선이 두 개 그려지죠. 두 개 그려지겠지. 이들은 반드시 수직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론은 그냥 이거 둘이 다하고 이거 둘이 빼면 끝나. 개수의 합이 같으니까 맞지? 자, 근데 어떻게 해석하자고? 여기 위에 내가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게 되면 각의 이등선이란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거는 전 중학교 도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미 끝난 거야 사실은. 이 같은 이런 점들 여기도 똑같겠지. 여기서 거리 잡고 뭐야 삐뚤게 봤어. 거리 잡고 거리 잡고 뭐야 또 삐뚤게 봤어. 아 삐뚤어.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이 x, y가 만족하는 등식 관계를 찾으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점들이 어쨌든 결국은 이 점을 이제 이 x, y가 포함된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요 점의 좌표도, 요 점의 좌표도, 요 점의 좌표도 대입하면 성립한다. 결국 x, y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점집걸 쓰는 거지. 이 직선과의 거리를 쓰게 되면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냥 9라고 씁시다. 루트 분해.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다 x, y를 대입하는 거야. x 마이너스 3y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이 9 더하기 1. 네? 고생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얘랑 정리하게 되면 아까 봤던 대로 절대값 x 마이너스 3y 더하기 1 는 절대값 3x 더하기 y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반식 하나, 뺀식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게 여기다 프라임을 붙여서 얘랑 구별을 해주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도형 방정식은 무조건 x, y에 대한 등식이거든. 왜냐면 우리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y축이라서 좌표면에 무조건 변수가 x, y여야 돼. 그래서 프라임을 붙였다가 다시 떼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그렇게 쌤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일이 있긴 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x,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x,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구한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몇 번 풀어보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그 쌤이 아까 이제 약간 빠른 풀이를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둘이 닿으면 되고 둘이 빼면 된다고. 그걸로 풀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점집거를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만들어서 푸는 것까지 다 해보면 이해의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최소한 지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판단되면 다음 때서 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